이은주의 27회는 마치 발버둥 쳐도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늪지대와 같았다. 그녀의 삶은 낡은 다리미처럼 언제나 뜨거웠지만 그 열기는 타오르는 열정이 아닌 지독한 가난과 절박함에서 오는 것이었다. 눅눅한 원룸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라면을 꾸역꾸역 넘기는 것이 그녀의 지친 하루를 마무리하는 유일한 의식이었다. 옆방에서는 동생 진우의 희미한 기침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그녀의 심장을 갉아먹는 칼날 같았다. 책상 한 구석에는 병원비와 약값이 적힌 고지서들이 작은 산을 이루고 있었다. 그 종이 뭉치들은 그녀를 옥죄는 거대한 족쇄나 다름없었다. 이은주는 잠이라는 사치를 누릴 수 없었다. 새벽에는 카페에서 커피를 내렸고 낮에는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팔았으며 밤에는 배달 아르바이트로 오토바이를 몰았다. 그녀의 손은 늘 거칠었고 손톱은 깨져 있었으며 머리카락은 질끈 묶여 있었다. 남들처럼 꾸미거나 여유를 부릴 시간 따위는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모든 것을 감당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고객들에게는 늘 예의 바른 미소를 지었다. 때로는 그녀의 텅 빈 눈빛 속에 알 수 없는 슬픔이 스치고 지나갔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희미했지만 분명 그녀의 영혼 깊숙이 자리한 고통의 흔적이었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진 채 위태로운 외줄타기를 하는 고개사와도 같았다. 어느 날 새벽, 카페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인적이 드문 골목길을 걷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노인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고 노인은 끙끙거리는 신음소리만 내고 있었다. 이은주는 순간 망설였다. 그녀는 곧바로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로 가야 했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지각이었고 그러면 시급에서 깎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노인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는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결국 그녀는 망설임을 접고 노인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셨어요? 그녀는 노인을 부축해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다. 노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이은주는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고 노인을 길가 안전한 곳으로 옮겼다. 그리고 지체 없이 L719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그녀는 노인 곁을 지켰다. 노인은 연신 고맙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이은주는 그저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라며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구급차가 노인을 태우고 떠나자 이은주는 그제야 시계를 확인했다. 이미 출근 시간은 한참 지났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온기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옳았음을 알았다. 이처럼 사소한 순간에도 남을 먼저 생각하는 그녀의 깊은 친절함은 그녀가 얼마나 순수하고 이타적인 존재인지를 보여주었다. 독자들은 그녀의 지친 삶 속에서도 빛나는 인간적인 면모에 깊이 공감하며 그녀를 응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은주의 좁은 원룸 한 구석에는 낡은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학창시절 꿈을 키웠던 흔적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빛바랜 천 조각들, 달아해진 스케치북, 그리고 색색깔의 실타래들. 스케치북에는 아름다운 드레스와 독특한 의상들의 스케치들이 빼곡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한때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꾸었다. 하지만 동생의 병과 가족의 빚은 그녀의 꿈을 짓밟았다. 그녀는 바늘 대신 계산기를 들었고 화려한 원단 대신 싸구려 아르바이트 유니폼을 입어야 했다.
가끔 그녀는 잠 못 이루는 밤에 낡은 스케치북을 꺼내 들었다. 연필로 스케치했던 선들을 손가락으로 조용히 따라 그렸다. 그녀의 눈빛은 아련한 과거와 이룰 수 없는 꿈에 대한 회한으로 가득 찼다. 스케치북의 그림들은 그녀가 가진 예술적 재능과 섬세한 감각을 보여주었다. 비록 지금은 현실의 무게에 짓눌려 있지만 그녀의 내면에는 여전히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열망이 살아 숨 쉬고 있었다. 이 낡은 스케치북은 그녀가 단순한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 여인이 아니라 한때 찬란한 꿈을 꾸었고 잠재된 재능을 지닌 복합적인 인물임을 암시하는 작은 단서였다.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 숨겨진 빛이었고 언젠가 터져 나올 거대한 변화의 전조이기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 스케치북 속의 꿈을 다시 펼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만 운명은 이미 그녀의 발목을 잡고 새로운 길로 이끌고 있었다. 이은주의 삶은 언제나 위태로운 외줄타기 같았지만 그 외줄이 끊어질 듯 위협했던 것은 바로 동생 진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아침, 진우는 평소보다 더 심한 기침을 하며 피를 토했다. 은주는 너무나 놀라 진우를 부둥켜 안았다. 그녀의 작은 가슴은 공포로 얼어붙었다.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을 때 의사의 진단은 은주의 삶을 산산조각냈다. 진우 군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의사의 목소리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은주의 귓가를 때렸다. 수술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 수십억 원. 은주가 평생을 벌어도 모으기 힘든 액수였다. 은주는 병원 복도를 멍하니 걸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진우의 모습으로 가득 찼다. 해맑게 웃던 진우. 아픈 몸을 이끌고도 누나를 걱정하던 진우. 그녀는 진우를 잃을 수 없었다.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만 했다. 그녀는 아는 모든 사람에게 연락하고 은행 문을 두드렸으며 심지어 사채업자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에게 수십억 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줄 수 없었다. 모든 문이 그녀의 얼굴 앞에서 굳게 닫혔다.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녀는 차가운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진우야, 누나가 미안해. 누나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바로 그때였다. 은주가 절망의 끝자락에서 허우적거릴 때 낯선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검은색 정장을 깔끔하게 차려입은 그는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을 풍겼다. 그의 이름은 박민호. 강산그룹의 강민준 총수 전담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은주의 눈앞에 백지수표 한 장을 내밀었다. 이은주 씨 맞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무미건조했다. 강민준 총수께서 이은주 씨께 한 가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은 양의 어머니가 되어주십시오. 은주는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변호사는 태연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지은 양은 강민준 총수의 유일한 딸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친모가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 이후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강 총수께서는 지은 양에게 새로운 어머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이은주 씨께서 지은 양의 어머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신다면 강민준 총수께서는 100억 원을 지급할 의향이 있으십니다. 100억 원. 그 액수는 은주의 숨통을 턱 막히게 했다. 진우의 수술비는 물론 남은 가족의 빚까지 모두 해결하고도 남을 엄청난 돈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라는 단어가 그녀의 마음에 걸렸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신성한 역할이었다. 더욱이 까칠한 총수라는 말은 강민준이라는 인물이 결코 만만치 않을 것임을 짐작게 했다.
그녀는 강민준이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냉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재벌 총수. 심지어 피도 눈물도 없다는 소문까지 도는 인물이었다. 위험한 제안.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이 단어가 은주의 뇌리에 박혔다. 조건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은주의 망설임을 읽었는지 말을 이었다. 강민준 총수의 저택에서 지내셔야 합니다. 현재의 삶은 모두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은 양을 진심으로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강 총수님과도 어떤 개인적인 감정도 싹트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철저히 계약에 의해 이루어진 관계입니다. 계약 만료 시에는 지은 양에게 이 관계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고 떠나셔야 합니다. 은주는 충격에 휩싸였다. 돈을 위해 위장 결혼을 하라는 것인가? 그것도 어머니라는 역할을 연기하라고 그녀는 자신의 도덕적 가치와 양심 사이에서 격렬하게 갈등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본능적으로 이 제안을 거부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이 일었다.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위험했으며 그녀의 영혼을 팔아넘기는 행위와 다름없었다. 하지만 진우의 얼굴이 그녀의 눈앞에 아른거렸다. 고통스러워하는 진우의 모습, 꺼져가는 진우의 생명. 아니, 나는 진우를 살려야 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의 사랑스러운 동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위험한 제안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강렬한 열망이 그녀의 두려움을 압도했다. 결국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제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 안에는 강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강민준 총수의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녀의 현재 삶은 모두 사라질 것이었다. 작은 원룸, 친구들, 아르바이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녀는 낯선 세계로 발을 들여놓아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이은주가 아니었다. 이제 그녀는 강민준 총수의 딸, 지은의 가짜 엄마 역할을 해야 하는 위험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길로 접어들었다. 강민준 총수의 저택은 이은주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다. 웅장한 대리석 바닥, 고가의 예술 작품들, 그리고 낯선 얼굴의 하인들.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압도적이고 이질적이었다. 그녀의 초라한 옷차림과 지친 표정은 이 화려한 공간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은주는 자신이 마치 잘 짜인 연극의 무대에 갑자기 던져진 배우가 된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의 역할은 가짜 엄마, 쉽지 않은 역할임을 직감했지만 동생 진우의 생명이 걸린 문제이기에 그녀는 굳게 마음먹었다. 강민준 총수는 소문대로 까칠하고 냉정했다. 그는 은주를 마치 계약서 속의 조항처럼 대했다. 그의 눈빛에는 따뜻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어. 추느샤르 없었고 오직 불신과 의심만이 가득했다. 이은주 씨, 당신의 역할은 지은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감정은 배제하고 철저히 계약에 따라 움직이십시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강 총수의 존재 자체가 은주에게는 거대한 압박이자 넘어야 할 산이었다. 그는 은주를 자신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필요에 의해 고용된 도구에 불과했다. 가장 어려운 상대는 강지은이었다. 6살의 지은은 놀랍도록 예민하고 영리했다. 그녀는 엄마의 부재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었고 그 상처는 그녀를 세상으로부터 고립시켰다. 지은은 은주에게 좀처럼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은주를 아줌마라고 부르며 냉랭하게 대했고 어떤 접근도 허락하지 않았다. 지은의 눈빛에는 불신과 함께 또 다른 엄마가 떠날 것이라는 깊은 불안감이 서려 있었다. 하인들은 은주에게 지은 아가씨는
워낙 예민하셔서 전에도 몇 분이 왔다가 다 포기하고 가셨어요. 라고 귀띔해 주었다. 은주는 자신의 역할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깨달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진우를 위해, 그리고 이 작은 아이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싶은 본능적인 이끌림 때문에라도 이 자리를 지켜야 했다. 은주는 지은에게 다가가기 위해 온갖 노력을 했다. 값비싼 장난감을 사주거나 아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려 했지만 지은은 좀처럼 반응하지 않았다. 은주는 좌절했지만 어느 날 문득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을 떠올렸다. 그녀는 스케치북에 그려진 그림들을 보며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지은의 방에 있는 낡은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지은은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지만 언제나 흐릿하고 어두운 색깔만을 사용했다. 은주는 그 스케치북을 가져와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한 색상 대신 지은의 그림에 어울리는 부드럽고 따뜻한 색감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림 속에 작은 이야기를 담아냈다. 은주는 지은에게 지은아, 이 그림에 있는 토끼는 사실 외로웠대. 그런데 여기 노란색 햇살을 그려주면 토끼가 행복해질 거야 라고 속삭이듯 말했다. 그녀는 지은에게 그림을 강요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그림을 그렸고 그 옆에서 지은이 스스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다. 놀랍게도 지은은 은주의 방식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은주는 자신의 패션 디자인 지식을 활용해 지은에게 색깔의 조합, 구도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림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녀는 지은이 그린 그림에 작은 액세서리를 그려 넣거나 지은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재료 삼아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주었다. 은주의 손에서 탄생한 그림들은 지은의 눈을 반짝이게 했다. 지은은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는 은주에게 먼저 다가와 아줌마, 이 색깔은 무슨 색이에요? 라고 묻거나 함께 그림을 그려달라고 졸랐다. 은주는 지은의 작은 변화에도 가슴 벅찬 기쁨을 느꼈다. 그녀는 아이와 교감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감각들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강민준 총수와 그의 어머니, 즉 지은의 할머니에게도 포착되었다. 강 총수는 바쁜 와중에도 지은의 변화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지은이 오랜만에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자 묘한 감정을 느꼈다. 지은의 할머니는 더욱 강렬하게 반응했다. 그녀는 명문가 출신으로 교양과 품위를 중시했으며 은주의 낮은 출신 성분을 경멸했다. 할머니는 은주가 돈 때문에 지은에게 접근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은이 이 천박한 여자에게 마음을 연다는 사실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겨우 몇 번 그림 그려주고 아이의 환심을 샀다고 생각하나 할머니는 은주를 은밀히 불러 차가운 눈빛으로 비아냥거렸다. 이 집에서 당신의 본분을 잊지 마시오. 당신은 그저 우리 지은이를 돌보기 위해 고용된 사람일 뿐이야. 주제를 넘지 마세요. 그녀는 은주에게 온갖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값비싼 꽃병을 깨뜨렸다며 은주를 다그치거나 지은에게 비싼 학용품을 사달라고 부추겨 은주를 곤란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은주에게 당신 같은 천박한 여자가 우리 지은이에게 뭘 가르칠 수 있겠어? 라고 대놓고 무시하기도 했다. 할머니는 강민준에게도 그 여자에게서 지은이를 떼어놓아야 합니다. 우리 집안의 품위가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라며 끊임없이 은주를 모함했다. 강민준 총수 역시 은주를 계속해서 의심했다. 그는 지은이 은주에게 마음을 여는 것을 보면서도 은주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려 했다.
그는 은주의 과거를 비밀리에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진우의 병원비 때문에 자신과의 계약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눈빛은 더욱 복잡해졌다. 연민과 함께 과연 그녀가 돈 때문에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뒤섞였다. 강민주는 은주를 함부로 믿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진심을 본 것은 아니었다. 그저 흥미로운 상황을 관찰하듯 그녀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그는 은주가 지은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계산된 영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강민주는 자신이 그녀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녀의 행동 뒤에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경계했다. 그는 은주에게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았고 그녀를 시험하려는 듯한 태도를 유지했다. 이은주가 강민준 저택에서 지낸 지 어느덧 3달이 흘렀다. 동생 진우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회복 속도도 빨랐다. 은주는 진우가 살아나고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동시에 지은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지은은 이제 은주를 아줌마가 아닌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고 그 작은 손으로 은주의 손을 잡고 놓지 않으려 했다. 지은의 천진난만한 미소와 따뜻한 손길은 은주의 심장을 끊임없이 뒤흔들었다. 계약에 따라 감정을 배제해야 했지만 은주의 마음은 이미 지은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돈 때문에 시작된 이 관계가 자신을 얼마나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는지 깨달았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지은의 할머니, 즉 강민준의 어머니에게는 눈의 가시였다. 할머니는 은주가 지은의 마음에 너무 깊이 파고드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은주를 향한 의심과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할머니는 은주가 강민준에게까지 접근하여 이 집안을 장악하려 한다고 믿었고 온갖 방법으로 은주를 시험하고 괴롭혔다. 그녀는 하인들에게 은주가 지은에게 무엇을 하는지 일거수일투족 감시하게 했고 은주가 지은에게 불필요한 선물을 사주는지 계약 외의 행동을 하는지 끊임없이 살폈다. 강민준 총수 역시 은주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은이 눈에 띄게 밝아지고 건강해지는 것을 보며 그는 은주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은주의 진짜 의도를 의심했다. 그녀가 단순한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진심으로 행동할 수 있을까? 강민주는 은주에게서 알 수 없는 복합적인 감정을 느꼈다. 때로는 그녀의 따뜻한 모습에 흔들리기도 했지만 곧바로 냉정한 이성으로 자신을 다잡았다. 그는 은주가 지은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그 모든 것이 계산된 영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강민주는 자신이 그녀에게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녀의 행동 뒤에 숨겨진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경계했다. 그는 은주에게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았고 그녀를 시험하려는 듯한 태도를 유지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강산그룹의 창립 50주년 기념 자선 패션쇼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강민준 총수가 직접 주최하고 수많은 재계 인사들과 유명 인사들이 참석하는 강산그룹의 위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행사였다. 할머니는 이 패션쇼가 은주를 망신주고 그녀가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존재임을 만천에 드러낼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강민준에게 지은이 엄마 역할이니 당연히 참석해야겠지요 라고 비꼬는 듯 말했다. 패션쇼 당일 은주는 생전 처음 입어보는 고급 드레스에 어색함을 느꼈다. 드레스는 화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백화점에서 고른 드레스는 그녀의 몸에 꼭 맞았지만 마치
그녀의 영혼과는 동떨어진 껍데기 같았다. 그녀는 마치 세상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꽂혀 있는 것 같은 부담감에 시달렸다. 이곳은 그녀의 세상이 아니었다. 상류층 인사들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홀은 은주에게는 낯설고 이질적인 투기장과도 같았다. 엄마. 예뻐요. 지은의 순수한 목소리가 그녀를 위로했다. 지은은 은주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다. 하지만 강민주는 바쁜 행사 진행으로 인해 은주의 곁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했다. 그는 다른 재계 인사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언론 인터뷰에 응하느라 분주했다. 은주는 그 넓은 홀에서 홀로 외롭게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수많은 눈동자들이 그녀를 훑어보았고 그들의 시선 속에는 호기심과 함께 경멸, 그리고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를 고립된 섬처럼 느꼈다. 그녀는 강민준의 옆에 있었지만 동시에 완벽하게 혼자였다. 그때 할머니가 은주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에는 싸늘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이은주 씨, 잠시 나 좀 보시죠. 할머니는 은주를 인적이 드문 복도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할머니가 고용한 듯 보이는 몇몇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그들은 은주의 출신 성분을 파헤칠 준비를 하고 있는 듯했다. 이은주 씨, 솔직히 말해보시오. 당신이 이 집에 들어온 진짜 목적이 무엇이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협은 뼈 아팠다. 돈 때문이라는 것을 내가 모를 줄 알았소. 천박한 당신이 우리 지은이를 이용해서 강 회장에게 접근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할머니의 비난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와 함께 터져나왔다. 기자들은 은주에게 질문을 쏟아냈다. 강 총수와의 계약설이 사실입니까? 자녀의 병원비 때문에 이 집에 들어오신 건가요? 은주는 마치 발가벗겨진 듯한 수치심을 느꼈다. 그녀의 사생활과 가장 연약한 부분이 대중에게 폭로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그녀는 동생 진우의 소식, 갑자기 진우의 병세가 악화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는 설정 삽입을 전해 듣고 더욱 불안에 떨었다. 그 소식은 그녀의 정신을 더욱 혼미하게 만들었고 그녀를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다. 그녀는 대답을 망설였다. 자신의 비밀이 밝혀지면 그녀의 계약은 파기될 것이고 진우의 치료비는 다시 막막해질 것이었다. 설상가상으로 할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와인잔을 갑자기 바닥에 떨어뜨려 깨트렸다. 날카로운 파편이 은주의 발목을 스쳤다. 할머니는 이런 칠칠 맞게 라며 은주를 탓했고 기자들은 이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에 담았다. 할머니는 은주를 철저히 고립시키고 그녀가 이 상황을 감당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싶어 했다. 은주는 극한의 압박 속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했다. 그녀는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면 진우를 살릴 기회마저 잃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이내 강렬한 의지로 빛났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지혜와 용기를 쥐어짜내 이 위기를 벗어나야만 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 때문에 계약관계에 묶인 가짜 엄마가 아니었다. 그녀는 진우를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할 고독하지만 강인한 여인이었다. 할머니의 비열한 계략과 진우의 위급하다는 소식은 이은주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와인잔 파편이 흩어진 대리석 복도에 그녀는 홀로 서 있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마치 성광탄처럼 연신 터졌고 그들의 질문은 칼날처럼 그녀를 파고들었다. 강민준 총수와 계약 관계이십니까? 동생의 병원비 때문에 이 집에 들어온 것이 사실입니까? 은주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다.
이 비밀이 폭로되면 모든 것이 끝장날 터였다. 진우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녀의 눈에 절망감이 스쳤다. 바로 그때였다. 은주의 눈이 우연히 한쪽 벽에 걸린 대형 패션 스케치화를 향했다. 그것은 강민준 그룹이 이번 패션쇼를 위해 특별히 의뢰한 유명 디자이너의 작품이었다. 그림 속 모델이 입은 드레스의 한 부분의 미묘한 오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일반인이라면 알아채지 못할. 하지만 패션 디자인에 대한 깊은 지식이 있는 사람만이 간파할 수 있는 구도상의 치명적인 약점이었다. 그녀의 뇌리에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에 담겨있던 수많은 디자인 이론과 색채 감각이 스치고 지나갔다. 은주는 자신을 덮쳐오는 질문 세례와 플래시 속에서 갑자기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그녀의 얼굴에 차분하고 결연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는 기자들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저 그림에 대해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그녀는 대형 스케치화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기자들과 할머니, 그리고 강민준의 시선이 일제히 그림으로 향했다. 할머니는 비웃듯 말했다. 지금 무슨 헛소리를 짓거리는 게야. 위기를 모면하려고 장괴를 부리는군. 하지만 은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이 그림은 구도가 불안정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 사용된 색감은 모델의 신체 비율을 왜곡시키고 전체적인 드레스의 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대로 실물로 제작된다면 대중에게 강산그룹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은주는 마치 수십 년 경력의 전문가처럼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그림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녀의 눈빛은 빛났고 그녀의 어조에는 한 점의 망설임도 없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패션에 관심 있는 정도가 아니라 타고난 감각과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은주의 예리한 지적에 주변은 순간 조용해졌다. 기자들의 웅성거림이 멎었고 할머니의 얼굴에서는 비웃음이 사라지고 놀라움이 번졌다. 강민준 총수 역시 그녀의 말에 놀란 듯 미간을 찌푸린 채 그림과 은주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는 그저 직관적으로 뭔가 어색하다고만 느꼈던 부분을 은주가 명확하게 짚어낸 것에 감탄했다. 할머니는 당황한 듯 말을 더듬었다. 무슨 헛소리야. 저건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작품이야.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작품이라고 해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은주는 단호하게 받아쳤다. 저는 이 부분의 색감을 따뜻한 아이보리 계열로 바꾸고 라인을 살짝 올려주면 드레스가 훨씬 우아하고 안정감 있게 보일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강산그룹의 이미지에도 더 잘 어울릴 것입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손짓으로 수정될 부분을 설명했고 마치 눈앞에 실물 드레스가 있는 듯 생생하게 변화를 묘사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비판이 아닌 명확한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갑자기 인파를 뚫고 솥살의 강지은이 달려왔다. 지은은 은주의 다리를 꼭 붙잡고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작은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엄마 할머니가 왜 엄마를 혼내? 엄마는 거짓말 안 해.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그림도 제일 잘 그려. 지은의 순수하고 진심 어린 외침은 얼어붙었던 공간에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었다. 이 작은 아이의 진심 어린 사랑 고백은 은주의 모든 고통과 희생을 보상하는 듯 했다. 지은은 은주의 손을 꼭 붙잡고 놓지 않았다. 지은의 예상치 못한 등장과 순수한 외침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기자들은 지은의 모습에 카메라 플래시를 멈췄다.
할머니의 얼굴은 충격과 당혹감으로 일그러졌다. 그녀는 손녀딸이 은주를 이렇게까지 따를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강민준 총수는 그제야 모든 상황을 직감했다. 그는 은주의 통찰력 있는 지적과 지은의 진심 어린 행동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은주는 돈 때문에 계약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녀는 분명 진심으로 지은을 사랑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재능과 진실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강민주는 재빨리 할머니와 기자들 사이로 걸어갔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은주를 향한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 그림은 제 지시로 즉시 수정될 것입니다. 이은주 씨의 의견을 반영해서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은주 씨에 대한 모든 악의적인 소문은 제가 직접 책임지고 바로잡을 것입니다. 그녀는 제 딸의 어머니이자 강산그룹의 소중한 일원입니다. 강민준의 공개적인 지지와 선언은 기자들을 놀라게 했고 할머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의 말은 은주의 계약 관계를 암시하면서도 동시에 그녀에 대한 강력한 신뢰와 보호 의지를 드러냈다. 기자들은 강민준의 말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그들은 은주에 대한 의심에 눈초리 대신 그녀의 재능과 강민준 총수의 신뢰를 받은 새로운 인물로서의 기대감을 드러냈다. 할머니는 손녀딸의 진심과 아들의 단호한 태도에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자신의 비열한 계략이 실패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강민주는 할머니에게 싸늘한 눈빛을 보냈고 할머니는 충격과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은주는 감격의 눈물을 삼켰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자신의 비밀이 드러났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 더 큰 신뢰를 얻었다. 그녀의 재능이 빛을 발했고 지은의 순수한 사랑이 그녀를 지켜주었다. 그녀는 강민준의 진심 어린 눈빛에서 자신에 대한 신뢰와 존경을 읽었다. 이 밤, 은주는 단순한 가짜 엄마가 아닌 강민준 총수의 가족,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의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았다. 그녀의 승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명예 회복을 넘어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사랑과 가치를 쟁취했음을 의미했다. 패션쇼에서의 사건은 강산그룹 내부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은주의 통찰력 있는 지적과 지은의 순수한 외침, 그리고 강민준 총수의 단호한 선언은 언론에 대서특필되었고 대중은 이은주의 재능과 진심에 열광했다. 그동안 은주를 돈 때문에 들어온 천박한 여자로 치부했던 강민준의 어머니는 충격과 수치심의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은주의 예상치 못한 재능과 지은의 확고한 애정에 깊은 후회를 느꼈다. 며칠 후 강민준의 어머니는 은주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그녀의 얼굴에는 과거의 오만함 대신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다. 이은주 씨, 아니, 은주 씨, 내가 너무나 큰 실수를 했소. 당신을 오해했고 경멸했으며 심지어 당신을 모함하려까지 했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녀는 은주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지은이가 당신을 엄마라고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소. 당신은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 지은이를 사랑하고 있었어. 은주는 예상치 못한 사과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지은이를 누구보다 아끼시는 마음이셨으니까요. 은주의 진심 어린 태도에 강민준의 어머니는 더욱 감동했다. 그녀는 그동안 은주에게 가했던 모든 부당한 대우를 사과하며
은주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오만함과 편견을 반성하며 진정한 변화를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은주를 하찮은 계약자로 보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은주를 지은이의 진정한 어머니이자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였다. 강민준 총수 역시 은주에게 다가왔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하고 까칠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미안함과 함께 은주를 향한 깊은 신뢰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이은주 씨, 아니, 은주 씨. 그동안 제가 당신을 너무 오해했습니다. 당신의 재능과 진심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는 은주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사과했다. 강민주는 은주가 패션쇼에서 보여준 통찰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녀의 재능이 단순한 흥미를 넘어선 전문가적인 수준임을 알아봤다. 계약 기간은 아직 남아있지만 당신이 원한다면 지은이의 곁에 영원히 머물러 주지 않겠습니까? 계약이 아닌 진정한 가족으로서 말입니다. 강민준의 제안은 은주를 놀라게 했다. 그것은 단순히 합의된 조건의 연장이 아닌 진심이 담긴 요청이었다. 은주는 지은이의 환한 얼굴을 떠올렸다. 그리고 동생 진우의 건강한 모습을 생각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총수님, 지은이 곁에 있겠습니다. 은주는 비록 처음에는 100억 원이라는 돈 때문에 이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그 과정에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값진 것들을 얻었다. 그녀는 지은이라는 사랑스러운 딸을 얻었고 강민준의 가족이라는 새로운 울타리를 얻었으며 무엇보다 자신의 숨겨진 재능과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다. 진우는 수술 후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그는 병실을 벗어나 집에서 활기찬 일상을 되찾았고 은주는 진우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어느 날 저녁, 은주는 강민준, 지은, 그리고 회복된 진우와 함께 저택의 식탁에 마주 앉았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공간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지은은 은주의 옆에 앉아 제잘거렸고 진우는 건강한 얼굴로 강민준에게 학교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강민준은 이 모든 풍경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은주를 만나기 전에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진정한 가족의 따뜻함을 느끼고 있었다. 식사를 마친 후 강민준은 은주에게 조용히 말했다. 은주 씨, 당신이 패션쇼에서 보여준 통찰력은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당신의 재능이 이대로 묻히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강산그룹 내에 새로운 패션 디자인 부서를 신설하려 합니다. 당신이 그 부서를 이끌어주지 않겠습니까? 강민준의 제안은 은주의 낡은 스케치북에 담겨있던 꿈을 다시 현실로 이끌 기회였다. 은주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그녀는 강민준의 배려와 신뢰에 깊이 감동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돈을 쫓아 살지 않아도 되었다. 그녀는 진정으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그녀의 삶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평화를 찾았다. 이 평화는 단순히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처가 치유되고 진실이 인정받으며 사랑과 신뢰가 가득한 삶을 의미했다. 은주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이은주의 삶은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 듯 윤택하고 아름답게 피어났다. 강민준 총수가 제안한 강산그룹 내 패션 디자인 부서의 책임자 자리를 수락한 후 그녀의 재능은 비로소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낮에는 열정적인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컬렉션을 구상하고 밤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더 이상 현실의 무게에 짓눌린 꿈의 잔해가 아니었다. 이제는 현실에서 구현될 아름다운 디자인들로 빼곡히 채워졌다. 그녀의 컬렉션은 출시될 때마다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은주라는 이름은 패션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디자이너 중 한 명이 되었다. 동생 진우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병원 침대 대신 학교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진우의 웃음소리는 은주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삶의 원동력이었다. 그는 이제 훌륭한 학생으로 성장했고, 누나의 노력과 희생을 늘 기억하며 은주를 자랑스러워했다. 강민준과의 관계 또한 깊고 견고해졌다. 그들은 더 이상 계약관계에 얽매인 총수와 가짜 엄마가 아니었다. 지은을 중심으로 한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었다. 강민주는 은주의 재능을 아낌없이 지지했고, 은주는 그의 차가운 외면 뒤에 숨겨진 따뜻한 마음과 책임감을 이해했다. 그들의 사랑은 돈으로 시작되었지만 진정한 신뢰와 존경을 바탕으로 피어난 고귀한 감정이었다. 지은은 두 사람의 사랑스러운 딸이자 그들의 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이어주는 끈이 되었다. 그녀는 이제 늘 환하게 웃는 밝은 아이로 자랐고, 은주를 엄마라고 부르는 목소리에는 세상의 어떤 거짓도 섞여 있지 않았다. 은주는 자신의 성공과 행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녀는 강산그룹의 지원을 받아 은주의 꿈이라는 자선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젊은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위기 가정의 아이들이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했다. 그녀는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좌절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멘토 역할을 해주었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처럼 홀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어느덧 몇 년이 흘렀다.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봄날, 이은주 디자이너의 새로운 컬렉션 발표를 겸한 자선 패션쇼가 성대하게 열렸다. 무대 위에서는 그녀가 디자인한 아름다운 옷을 입은 모델들이 워킹을 하고 있었다. 객석에는 강민준과 지은, 그리고 건강해진 진우가 은주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있었다. 강민준의 어머니도 이제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은주를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패션쇼가 끝난 후 은주는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의 가장 소중한 가족들, 그리고 제 꿈을 믿어준 강민준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행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연설을 마친 후 무대 뒤로 내려왔다. 그곳에는 그녀가 가장 아끼는 강아지 세봄이가 커다란 눈망울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세봄이는 이제 어엿한 어미가 되어 작은 강아지 3마리와 함께 은주를 방였다. 은주는 세봄이와 새끼 강아지들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 작은 생명들을 돌보는 것에서, 그리고 그들이 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과거의 불안과 고통은 이제 모두 사라지고 그녀의 삶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다. 마지막 장면은 은주가 가족들과 함께 저택의 넓은 정원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지은이는 은주의 무릎에 누워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진우는 세봄이와 함께 즐겁게 뛰어놀았다. 강민주는 따뜻한 눈빛으로 이 모든 풍경을 바라보며 은주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손에는 계약서 대신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저택의 문은 이제 더 이상 은주에게 낯선 곳이 아니었다. 그곳은 그녀의 꿈이 피어났고 진정한 가족을 찾았으며 영원한 행복을 찾은
두 번째 봄의 공간이었다. 햇살은 따사로웠고 바람은 부드러웠으며 모든 것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녀의 삶은 진정으로 만개한 봄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다. 이 감동적인 여정의 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내 아이의 엄마가 되어줘 100억을 주지. 까칠한 총수의 위험한 제안을 받아들였다. 의 이야기는 이은주가 돈 때문에 시작된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과 가족, 그리고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과정을 아름답게 그려냈습니다. 그녀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두 번째 봄을 맞이하는 진정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는 또 다른 이야기나 흥미로운 주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는 언제나 당신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멋진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제 채널을 좋아요, 공유, 구독해주세요.